이것도 아마 이제 영상에 올려가 있는 부분일 텐데, 내담자가 자해가 있는 내담자일 때 상담자가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주중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내담자가 자해의 부분이 있거나 자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위기 내담자죠. 그럼 위기 내담자는 원래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60분 상담이 기본 정규적인 상담의 이런 어떤 가장 치료적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위기 내담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훨씬 더 자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상담사의 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그런 부분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을 진행하다 접수 면접에 나올 수도 있고 상담 도중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내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의 번호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제 선생님들 제가 듀얼폰 준비하라고 했어요. 상담사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폰, 내담자하고 연락하는 폰 2개를 제가 한 폰에 2개 번호를 받아라고 했었죠. 자기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번호는 제가 민들레님하고 상담의 연락, 언제 상담했습니다 알려주는 문자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평일날은 평소 때는 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담이 언제입니다 알려주는 알림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상담 일회기 구조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내담자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위기적 상황, 내가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도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방법. 이렇게 상담자가 자살 내담자일 때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락폰으로는 전화를 허용하고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건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도 제가 슈퍼비전의 일정의 스케줄을 다 공지하고 뭐 월요반, 목요반, 금요반 이렇게 딱딱 시간별로 정해진 시간에 스케줄을 하잖아요. 불가할 경우에는 서로 변경을 하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하지만 만약에 위기 내담자는 내가 슈퍼비전을 금요일날 있는데 다음 월요일까지 토일이 있는데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상담자가. 그럴 때는 슈퍼비전 시간이 아니라도 슈퍼바이저에게 24시간 전화하거나 연락해서 본인의 진행되고 있는 사례의 위기 상황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24시간 자살 내담자에 대해서는 전화하면 받고 슈퍼비전을 새벽 4시에도 해줍니다. 왜? 상담자가 이 부분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근데 내가 이제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막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 못 받으면 할 수 없지만 계속 전화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휴가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한다. 만약에 제가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부 슈퍼바이저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위임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 내담자들은 우리가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다음 2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잠을 자버리거나 맨날 언제 내담자가 자살할지 모른다. 자살 내담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담자보다 우리가 먼저 죽게 돼요. 그럼 상담사를 누가 상담을 하겠어요. 불안해서.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려는 주되 내담자에게 제가 그런데 상담을 계속하거나 예를 들어 저것도 슈퍼비전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혹은 저녁에 제가 잠을 자면은 이렇게 잠이 너무 곤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개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님의 안전한 방식은 제 번호도 공개를 하지만 안전한 방식은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3교대로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화를 상담받는 곳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번호를 알려주고 여기는 민들레님이 자살 생각이 난다.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전화를 눌러라.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전화해서 얘기해라. 지금 내가 어디 있다. 죽고 싶다. 지금 내가 뭐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자살 사고가 감소되어지고 사라진다. 절대 이것은 혼자서 고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담자가 혼자서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자살예방센터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체제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두 번째, 내일 날이 밝거든 전국의 도시에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있어요. 그 정신건강 증진센터에는 다 자살에 대한 내담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것도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라는 건 나라가 돈을 일부러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국민들이 죽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없어지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누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이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줘서 전화해서 제가 지금 자살 충동이 있고 자살 사고가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게 되면 위험하니까 저를 알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의 사고가 있다라는 것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려서 그들이 나를 모니터링하고 지금 요즘 생각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알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 혼자서 이 부분을 위험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슈퍼바이저 모두에게 다 알려서 이 부분을 함께 해나가는 부분이다. 이게 안전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고집 피우고 안 하는 상담사들은 어쩐다 상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내담자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상담을 의뢰됐다고 상담에 와서 상담을 해주라 그래요. 그러면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상담을 했는데 그 내담자가 자살 내담자,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상담을 할 경우에는 기관에 소속되어서 수련을 받고 기관에 소속되어서 훈련을 받고 멀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홀딩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선정해서 기관에 소속되어서 상담하고 훈련 받는 것이 그게 윤리적인 거다. 우리가 뭐 돈 아끼려고 뚝으로 무엇을 막을 것을 뭘로 막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가 뭔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뚝이 무너지면은 한꺼번에 무너지면 결국 상담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상담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